네,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한 돌종자 싹이 나서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싹이 나 자라나 가을에 수확을 거둘 수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민족의 역사는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존재해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생명의 신비로움,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바로 이 농업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가 유지되어 왔으니 이미 청동기 시대 이래로 숲속에 이 시냇물들을 끌어들여서 조그만 규모의 논을 만들어 논농사가 시작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밭농사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상남도 진주시 대평리 일대의 이 밭농사 유적들을 보면 강변을 따라서 넓은 밭을 만들어서 주로 조를 재배했고 그 외에 보리나 밀, 수수, 피, 콩 등이 심어지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락을 이루고 이렇게 마을을 이루면서 결국 그 규모가 커질 수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삼국시대 이래로 이런 수리시설들이 곳곳에 나오게 되었으니 지금도 김제, 벽골제니 무슨 제천의 의림진이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전통으로 이어져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가둬놓기 위한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특히 농사에 필요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게 되었는데 사실 15세기 이전만 하더라도 저지대에서의 농사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거듭되고 있는 이런 홍수 때문에 이 저지대의 농경지가 관리하기 어려웠어서 사실 15세기 이전만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 사다리 모양의 농터, 다랑이 논의 형태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회남지에서 내려다본 이 토지 소설, 토지의 배경이 되는 평사리 일대의 모습도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15세기 이후에 오면서 평지로 논밭이 이렇게 내려오게 될 수 있게 된 것은 다 뭐와 관련이 있는 것이냐 하면은 바로 더 이상 이 저습지의 개간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당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인구를 부양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습지를 개간해서 수전농업들이 확대되게 되고 이를 배경으로 해서 조선 후기에 사림 세력들이 근거지가, 경제적 근거지가 되었고 사회 발달의 바로 기저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되게 되면서 17세기에 오게 되면 이런 개천변의 농사로부터 화전으로의 이렇게 전환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제천의 의림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000년 이래로 바로 이런 수리시설을 통해서 농업이 유지되어 왔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이런 저습지 농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모내기 농법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대 보급되게 되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또 중요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 바로 이모작으로 봄보리 농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 조선시대에는 온도를 이용한 이런 온실 농업들도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아주 과학적인 영농의 방법으로서 추나 처리의 방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가을보리와 봄보리가 있는데 가을보리에 비해서 봄보리가 수확량도 적고 맛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 가을보리를 봄에 심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봄에 심으면 잘 자라기는 하는데 알곡이 맺히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을보리를 겨울과 마찬가지로 소위 추위를 겪도록
하는 것이 바로 추나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 가을보리를 봄에 파종을 해도 가을보리와 같은 풍미 있고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방식의 추나처리에 의해서 2월에 봄보리 파종기에 이 가을보리를 파종을 해서 모내기를 하기 전에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1년의 이모작을 통해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게 되는 계기를 이루는 한편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바로 이 농업 생산력이 국가 경제에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임금님부터도 농사의 시범을 보이기 위한 적전을 마련했으니 서울 한양도성 외곽의 성저 심리에 바로 이 적전이 마련이 되었고요. 이와 더불어 선농단이라고 해서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비는 이런 제사의 공간이 마련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 설렁탕이라는 말이 선농단이라는 말에서부터 기원했다라고 늘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설렁탕의 기원이 된 것이 선농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선 마지막에 소위 대한제국의 순종 황제도 지금의 이 선농단에 직접 오셔서 직접 농사의 시범을 보인 친경례 의식을 했다는 것을 이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례를 통해서 제사를 지냈으니 소위 신농씨와 후직씨라고 하는 농사와 관련되는 이런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날은 이런 제사의 전통은 끊어지게 되었고 다만 복원된 사직단과 향나무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전통사회의 가장 중요한 바로 우리의 삶의 중요한 망도인 농업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간절함이 이런 사직단과 더불어 선농단의 이런 제사의식이 행해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 톨의 종자가 우리 민족을 살려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